2008년 12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 중년 남녀 100여 명이 모여 망연자실하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멱살잡이를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 불리는 조이팔 사기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5만여 명, 자살한 피해자 10명, 추정 피해액 3조 5천억 원. 조이팔 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2004년 11월 대구에 차린 BMC라는 의료기구 임대업체였습니다. 당연히 조이팔은 이 업체의 회장이었죠. 조이팔은 골반교정기, 안마기 등의 의료기기를 임대해서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원금과 함께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의료기기 한 대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 6천 원에서 4만 2천 원을 입금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32%가 나옵니다. 일반 저축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기가 아닌가 했지만 약속한 날마다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투자자가 의심할 때마다 의료기기 임대처로 데려가서 기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440만 원을 투자하고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140만 원이 벌리는 일입니다. 의료기기도 있겠다 돈도 꼬박꼬박 주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과거 대다수 다단계와 달리 직접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게 없었고 사재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끌어들인 다음 이자만 쳐주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얻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조이팔은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BMC는 인맥과 혈연을 이용해 서울, 경남, 인천 등의 같은 사업 모델의 법인을 계속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들은 BMC와 분리해 별도의 기업인 것처럼 운영했습니다. 사실상 조이팔이 모든 회사를 관리하지만 매출은 BMC 것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은 다 다른 사람 것이니까요. 이렇게 만든 법인 수가 20개가 넘었습니다. 투자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된 타겟은 40에서 6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자 5천여 명을 끌어들인 뒤 주변 친인척과 지인에게 재테크 투자를 유인하도록 합니다.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부장, 국장, 본부장, 단장, 사업 전무 등의 직급을 주고 피라미드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부장이 되려면 매월 의료기기 24대를 유치해야 월급과 수당을 줬고 국장은 280여 대를 유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의료기기 렌탈 사업과 더불어 아파트 리모델링, 재개발 부동산 투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과 똑같이 대구, 부산의 토지나 건물을 사서 견학을 시켜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이 가진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을 통해 뒷사람들의 이자를 내는 방식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였는데요. 사기꾼인 조이팔이 복리 35%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은 점조직 형태였기에 경검찰도 이게 한 업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5년을 버티던 폭탄 돌리기가 끝나고 맙니다. 2008년 9월 충남 서산경찰서의 경임지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됩니다. 조이팔과 주요 책임자들은 모든 계좌를 인출한 뒤에 대구 본사의 전국 전산망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지역 거점으로 접수되었던 수사였기 때문에 조이팔은 마지막으로 10월에 지점 직원들에게 프로모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다시 양산됐습니다. 11월 중순이 돼서야 서산, 대구, 부천 등의 경찰서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하고 보니 서울 경인 지역은 피해액 2조 원, 대구 경북은 1조 9천억 원, 부산 경남 지역은 피해액 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에게 가입을 권했는데 그 사람들 관계가 모조리 파탄난 것입니다. 가족까지 치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 사기꾼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조이팔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이팔은 2008년 12월 9일 충남 태안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주에게는 현금 7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상 수배를 피하는 데 뇌물을 이용합니다. 조이팔은 현금이 많았기에 대구경찰청의 경사 2명, 총경 1명, 대구지검의 수사관 1명에게 그 전부터 뇌물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미리 수사 정보를 알려줬죠. 조이팔은 이를 듣고 대비해서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밀항 계획을 알아차렸지만 그를 마약 사범으로 오인해 마약 반입 현장을 덮치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밀항을 하고 흑룡강성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게 그 당시 알려진 조이팔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